안녕하세요. 패스트 캠퍼스 데브 캠프 1기 PSVM 팀의 발표를 맡은 팀장 이동원입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 이름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20여 가지의 OTT 서비스 업체들의 컨텐츠를 검색한 것을 바탕으로 통계를 내서 개인별 추천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팀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은 처음에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프로젝트 이름이 도대체 왜 도파민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제 선정관 한 팀원이 도파민 떨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른 팀원이 그래 우리 이거를 우리 서비스로 가자. 거기서부터 저희 프로젝트 이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OTT 통합 검색을 핵심 기능으로 하여서 통합 검색을 바탕으로 유저의 정보를 취합하여 개인화 추천을 해주고 추천받은 컨텐츠들을 유저들끼리 소통하는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내에서 유저의 프로필을 꾸밀 수 있는 아이템을 구매하는 상점의 기능으로 구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기획된 도파민 프로젝트를 구현하기에 앞서 국내외 OTT 제공업체 10여 곳과 제공 포털 수십여 곳을 참고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이트는 해외 OTT 검색 사이트인 저스트워치, 국내 OTT 검색 사이트인 왓챠PD와 국내 커머스 사이트인 11원과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인 DC 인사이드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입니다. 저희 팀이 얼마나 프로젝트에 몰두했는지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총 5명의 인원이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32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 평균 16.7시간을 몰두해가면서 프로젝트 구현에 힘썼습니다. 2차 개발을 보시게 되시면은 저희 2차 개발 일정이 에러 해결 및 발표 준비와 좀 겹치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능 구현은 애시당초 끝냈지만 화면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좀 있어서 2차 개발을 조금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은 시작부터 세부 일정을 잡게 되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세부 일정대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분석입니다. 코드라인 추출 프로그램 CLOC를 사용하여 저희 프로그램을 추출한 결과인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총 216개의 파일과 14,542줄의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바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다 보니 자바와 JS의 비율이 약 75%를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저희가 컨텐츠 추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통계를 내기 위해서 SQL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약 16%를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ERD 물리 설계입니다. ERD 물리 설계는 총 35개의 테이블로 총 330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주요 테이블로는 통계 기반의 컨텐츠 추천을 위한 유저평가 테이블, 활동 내역 테이블, 그리고 실시간 랭킹 테이블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에 앞서 집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하나 가져와서 ngrok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원격 DB 서버를 만들고 팀 개발 환경에 공유했습니다. 추가로 웹 서버 환경으로는 아파치 톰캣을 사용하였고 배포를 위해 아마존 EC2와 데이터베이스 배포를 위해 아마존 S3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바 스프링 MVC 기반의 서버를 구축하였고 JSP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저희가 구현한 기능들을 화면에 그려내었습니다. 버전 관리는 Git과 GitHub을 사용하였고 개발 도구로는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MySQL, 워크벤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기능 소개 순서부터는 김효은 팀원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PSVM 팀의 김효은입니다. 네, 이어서 기능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도파민 프로젝트는 5명의 팀원이 각자 하나의 주제를 맡아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원 정보 관리, 컨텐츠, 커뮤니티, 상점, 마이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맡은 회원 정보 관리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회원 가입, 설문조사, 회원 정보 수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소연 팀원이 맡은 컨텐츠 부분입니다. 주 기능으로는 컨텐츠 통합 검색, 유저 정보와 통계 기반으로 한 컨텐츠 추천 기능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부분은 문창무 팀원이 맡았습니다. 주 기능으로 커뮤니티 내 언급된 컨텐츠 통계 정보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팀원이 맡은 상점 부분입니다. 주 기능으로는 도파민 포인트 충전 및 결제 관리자 기능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은비 팀원이 맡은 마이 페이지 부분입니다. 주 기능으로는 내 프로필 꾸미기, 내 활동 내역, 이력 관리가 있습니다. 네, PSVM의 도파민 프로젝트 시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그인과 회원 가입 기능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메인 페이지인데요.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OTT 통합 검색 기능과 통계 기반의 컨텐츠 추천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로그인 시 보이는 화면으로 조회수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할 경우에는 유저의 정보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추천해 줍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로그인 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중복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주고 또 비밀번호 확인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금 성과 닉네임에는 잘못된 값을 입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나머지 정보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이메일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이메일 입력 후 인증번호 전송을 누르게 되면 인증번호가 전송이 되는데요. 이메일에서 인증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인증번호 6자리 칸에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메일 인증에 성공을 했고요.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아까 성과 닉네임에 잘못된 값을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한글만 작성해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대로 된 정보를 입력을 하고 회원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도파민 회원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네, 방금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성공 후에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유저에게는 이 설문조사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선호 장르 5개를 선택을 해주고 본인의 MBTI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6가지 정보는 메인 페이지에서 유저 맞춤 컨텐츠 추천에 사용될 정보입니다. 나와 같은 MBTI를 가진 사용자가 좋아요를 많이 누른 컨텐츠 등과 같이 유저 맞춤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해서 설문조사를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뜨고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실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로그인을 한 후 보이는 메인 페이지인데요. 방금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토대로
유저 맞춤 컨텐츠 추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보고 싶은 컨텐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싶어서 이상한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볼게요. 네, 다음과 같이 이상한 키워드와 관련된 컨텐츠들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포스터를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컨텐츠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고 또 이 컨텐츠가 어느 OTT에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컨텐츠 찜하기 버튼을 눌러서 찜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면 찜하기가 된 것이고요. 다음은 한 줄평 보러 가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한 줄평 우영우 화이팅이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한 줄평이 성공적으로 작성이 되었네요. 다음은 커뮤니티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상단에는 커뮤니티에서 언급되는 컨텐츠 랭킹을 볼 수 있고 이것은 또 1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최신 게시물을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여러 게시판도 존재하는데요. 한번 게시글을 클릭해서 게시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의 부분은 좋아요를 많이 받은 게시글을 랭킹한 것이고요. 그 옆에는 하루 동안 많이 언급된 컨텐츠 1위를 보여줍니다. 한번 게시글도 작성을 해볼게요. 게시글은 CK 에디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하고 이 게시글과 관련된 컨텐츠를 첨부하면 이것이 통계에 반영되어서 앞서 말한 인기 언급 컨텐츠 랭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한번 등록 버튼을 눌러서 게시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시글이 잘 작성된 걸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유저의 모든 활동 내역들을 보기 위해서 마이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배경 화면, 프로필, 닉네임, 그리고 유저를 표현할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까 작성했던 한 줄평과 찜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찜하기 목록을 클릭을 하면 내가 찜한 컨텐츠의 목록들을 쫙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포스터를 누르면 다시 컨텐츠의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엔 아까 제가 작성한 한 줄평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영우 화이팅이라고 한 줄평을 작성했는데 이번에 이 한 줄평을 선택해서 선택 삭제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삭제에 성공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 정보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회원 정보는 비밀번호 확인 후에 접근이 가능하고 확인이 되면 내 정보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내 정보 수정 버튼을 눌러서 닉네임을 우 투 더 영 투 더 우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필 변경도 해볼게요. 원하는 사진을 골라서 변경 버튼을 누르면 프로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이 페이지의 배경 사진을 바꾸기 위해서 상점에 가서 스킨 아이템을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가 많이 구매한 아이템 목록이고요. 상단에 스킨 페이지에 가서 이제 제가 원하는 스킨을 골라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아이템을 담기 버튼을 눌러서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방금과 같은 이미 구매한 아이템을 장바구니에 담기를 누르면 방금과 같이 이미 구매한 아이템입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서 장바구니로 가볼게요. 네, 제가 사고 싶은 아이템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구매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방금 구매한 아이템을 보기 위해서 마이 페이지에서 이제 방금 구매한 아이템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용하시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 착용이 됩니다. 네, 장착이 잘 되었네요. 네, 다음으로 도파민 포인트를 충전해 보도록 하겠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려는데 지금 포인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상점의 충전샵으로 이동을 합니다. 3만 원을 선택을 하고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이 QR코드가 뜨게 되고요. 이 QR코드를 인식을 하면 결제가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바구니에 돌아가면 이제 포인트가 잘 충전이 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도파민 프로젝트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여태까지 프로젝트 시연을 맡은 김효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젝트 시연 잘 보셨나요? 이번 대부 캠프에서 저희 팀은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제시하는 웹 계열 방식에 대해 고민해보고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한 프로덕트를 동료들과 함께 개발해 나갔습니다. 이 발표를 마지막으로 저희의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밀도 있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지만 더 나은 통계 서비스를 적용하고 싶고 미구현한 기능들을 추가하여 아쉬웠거나 미흡했던 점들을 채워나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개발자로 거듭나겠습니다. 발표를 맡게 된 팀장 김영민입니다. 우선 저희 이름이 올리프레시인 이유는 밤낮 구분 없이 매일매일 하루 종일 개발을 하느라 머리와 정신이 지치지만 마음만은 프레시 해지자라는 의도에서 올리프레시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 개발 일정, 사용 기술, 프로젝트 시연, 마지막으로 팀원 소개 순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입니다. 저희는 주제를 선정할 때 토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숙박업, OTT, 항공사 등 다양한 주제거리들이 있었지만 팀원들이 많이 친숙하고 이번 팀 프로젝트의 학습과 관련도가 높은 이커머스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벤치마킹 후보 사이트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이 중 저희는 4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쿠팡, 마켓컬리, 오아시스, 쓱닷컴입니다. 이 중 소포장 단위 판매의 마켓컬리와 유기농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오아시스의 장점들을 접목하여 지금의 올리프레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 일정입니다. 24시간 쾌적한 개발 환경에서 41개의 기능을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32일, 일평균 15시간, 총 489시간 동안 개발을 진행하였는데요. 실제로는 아마 489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저희가 투입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 15시간에 대해서 쟤들이 진짜 저렇게까지 했겠어? 라고 의아한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의구심을 다음 보여드릴 슬라이드들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 ERD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모델링을 통하여 테이블 32개, 컬럼 총 312개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32개의 테이블 중 핵심 엔티티, 비즈니스 로직, 이력 및 통계 등이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비즈니스 로직은 현재 10% 정도 미구현 상태이나 이번 프로젝트가 끝난 뒤 3차 개발에 착수하게 될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규모를 분석해주는 CLOC를 이용하여 저희 프로젝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총 283개의 파일과 18,928줄의 코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한 언어는 자바로 총 129개의 파일과 7,372줄의 코드라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커밋의 횟수는 총 536회인데요. 저희는 일관성과 협업의 용이함을 위해 코드 컨벤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 기술입니다. 저희는 자바 11과 스프링 프레임워크 5를 사용하여 개발을 진행하였고 인프라는 아마존 EC2, RDS, 결제 모듈은 카카오 API와 유효성 검사에는 하이버네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프로젝트 시연에 앞서 주요 기능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장바구니, 배송지 관리, 상품 상세, 유저, 이벤트 총 6가지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고 10가지의 부가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시연회 발표를 맡아주신 박채훈 팀원께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온리프레시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온리프레시를 보면은 메인 페이지 상단에 내비게이션 바가 있고 아래에는 주제별로 각 시즌에 맞는 상품들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저희가 메인 페이지를 구성하였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위에 저희 온리프레시의 이름에도 있듯이 프레시한 제품들이 먼저 상단에 배치되게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시게 되면 그 다음 예시들로 제철 과일들이 나오게 배치를 하였고 그 밑에는 이제 가을이니까 네, 조개나 이런 것들이 땡길 시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배치를 하였습니다. 시즌이 바뀌게 된다면 저희 메인 페이지에 배치된 상품들도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겠죠. 네, 위로 올라가 주세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데 먼저 카테고리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W가 나오고 W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소분류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마우스 빼주시고 그 다음에 신상품, 베스트, 알뜰 쇼핑, 특가 혜택 등의 탭들이 있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지도 로고가 보이는데 배송지 관리 로고, 그다음 나의 찜 상품 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장바구니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로그인 회원가입 기능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이메일을 입력하고요. fresh@gmail.com 비밀번호 입력하고 각각의 인풋 밸류들은 정규 표시를 통해서 유효성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에 이름 이선우, 핸드폰 010-1234-5678 주소 검색은 카카오 API 모듈 호출해서 주소를 정하게 되는데 한경로 235 들어가게 되고 남성 전체 동향다 가입하기 하면은 회원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방금 가입한 아이디 fresh@gmail.com으로 같이 기입했던 비밀번호를 기입하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름과 아까 로그인 회원가입했던 탭이 이선우와 로그아웃으로 바뀐 것으로 보아 저희는 로그인이 현재 완료된 상태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갈게요. 네, 다시 저희 메인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커머스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확인 등을 기능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딱딱하게 보여드리기보다 저는 좀 더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이 프로젝트를 같이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 지난 한 달간 저희 다들 다 같이 아시는 지하 1층에 먼키에서밖에 밥을 안 먹어서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좀 맛있는 걸 먹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한 새우, 제가 좋아하는 새우로 한번 회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테고리 가져서 수산 해상 건어물, 그 다음에 새우게 랍스터로 가주세요. 가시게 되면은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만 보고도 저는 뭘 골라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건을 고를 때 절대적인 기준 중 하나인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볼 텐데 위에 올라가셔서 판매량 순 눌러주시면 상품들이 판매량 순으로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판매량 순 1등 자연산 붉은 새우 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자연산 붉은 새우 세트 1.2kg. 근데 15%의 DC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만 8,150원. 저희 팀원이 6명인데 n분의 1을 해도 거의 인당 2만 원 꼴이 나오는데 한 끼에 2만 원을 태운다.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이 제품을 보려고 하는데 뭐 배송, 판매자, 포장 타입 등등등이 있고 쭉 내려주셔서 뭐 상품에 대한 이미지 있고 상품에 대한 영수증 그리고 밑에 더 상품이 이렇게 포장이 된다라고 있는데 사실 솔직하게 여기까지 봐도 저는 사실 이 상품을 고를지 말지는 결정을 못 하겠어서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후기를 내려가 주시면 맛있네요. 역시 온리프레시 데캠 끝나고 팀메지카를 샀어요. 다른 분도 쓰셨고 새우가 너무 맛있어요. 얼마나 좋아. 많이 들어봤던 멘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보시면은 되게 자기 말만 한 리뷰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우측 상단에 추천 순으로 해서 좀 신뢰성이 있는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측에 추천수대로 정렬이 된 거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추천수를 많이 받은 작성자 서창희님의 먹으니 힘이 납니다. 리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덕분에 철야 작업 가능하겠어요. 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대부 캠프 차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시겠지만 참 대부 캠프 철야 1, 2등을 달리는 서창희님의 덕분에 철야 작업이 가능했다는 이 리뷰는 추천수도 많고 작성자도 신뢰성이 가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장바구니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주셔서 장바구니 담기 버튼 눌러주세요. 누르시게 되면 추가가 되었다는 알림창이 뜨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측 상단에 장바구니 로고를 누르시면 네, 자연산 붉은 새우 세트가 성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같이 곁들여 마실 음료수도 한번 구입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콜라 검색해 주세요. 네, 그러면 콜라들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 저희 팀은 6명이니까 바로 위측에 있는 펩시 라임 제로 콜라 250ml 6캔짜리 바로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담도록 할게요. 네, 상품이 정상적으로 추가가 됐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상품들을 보면서 뭔가 버튼 하나가 거슬리는 게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쿠폰 지급 버튼인데 제가 이번에는 빼먹지 않고 쿠폰 지급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쿠폰 지급 버튼 누르시면 쿠폰 지급은 현재 저희가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름이 그대로인 걸 보아 네, 이름이 없는 걸 보아서 사실 현재는 비회원 상태임을 알 수 있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네, 로그인 버튼 눌러주세요. 하게 되면은 바로 제 상단의 URL을 보시면은 쿠폰 네임 이퀄 웰컴 쿠폰이라는 URL이 있고 그대로 쿠폰 등록 옆에 인풋 밸류로 웰컴 쿠폰이 들어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폰 등록 버튼 눌러주시고 성공적으로 쿠폰이 들어오게 됩니다. 3,000원짜리 할인 기능이 있는 쿠폰이네요. 자, 다시 장바구니로 가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는 비회원인 상태에서 이 제품 2개를 담았는데 로그인을 하고 나서도 이 2개의 상품이 장바구니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송지를 한번 변경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름에도 그렇고 이 배송지가 저희 팀장님의 그 실제 주소로가 좀 되어 있어서 빨리 패스트5 2호점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지 변경 가서 새 배송지 추가 그리고 우편번호 찾기 누르게 되면 다시 카카오 API 모듈 호출해서 아트테라스 하시면 네, 여기가 현재 저희가 있는 건물이고 나머지 주소 지하 2층 이렇게 되면 패스트5 2층을 알게 될 거고
받으실 분과 휴대폰은 유저와는 별개로 수령인은 때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수령인은 제 이름 박채훈, 휴대폰 번호 010-3434-3434 하고 기본 배송지를 저장해서 배송지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네, 배송지 등록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다시 장바구니라는 로고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옆에 우측의 배송지가 저희 팀장님의 실제 주소가 아닌 서울 중구 서소물로 패스트5 지하 2층으로 이메일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주문하기로 건너갈게요. 네, 보시면은 주문서에 저희가 방금 장바구니에 담은 2개 새우와 콜라 확인할 수 있고 우측에 주문 금액 122,425원 두 제품의 합산 금액이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좌측에 보시면은 주문자 정보 탭에는 로그인한 유저의 정보 있지만 아까 기입한 배송 정보 탭에는 저희가 기입한 배송지와 제가 수령인이기 때문에 수령인 저인 박채훈 그리고 기입한 번호 010-3434-3434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내려주시고 쿠폰 적립금 탭에서는 저희가 아까 미처 받지 못했지만 가까스로 받아낸 쿠폰 사용할 수 있으니까 웰컴 쿠폰 적용해주고 가지고 있는 2,000원의 적립금 모두 사용해주세요. 그러면 사용한 적립금 2,000원이 되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우측에 색깔된 저 글씨가 보일 텐데 쿠폰 할인 3,000원, 적립금 사용 2,000원 그래서 최종 결제 금액도 그에 따라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려와 주셔서 저희 결제 수단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 휴대폰 총 3개가 있습니다. 간편결제에서 카카오페이 누른 다음에 결제 진행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팀원이 현재 결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API가 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참 오래 걸립니다. 긴장이 되는 순간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저희 현재 팀원의 카카오톡 알림 현재를 구매가 됐다, 결제가 완료됐다는 알림과 함께 저희 사이트에서도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상태가 가고 이렇게 결제가 완료되면은 저희의 영수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문자 상세 아래 2022년 9월 2일 금요일 날 주문을 했고 새우가 콜라가 오는 날은 배송 준비 옆에 9월 3일 토요일 새벽 도착 예정이라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 새우가 제품도 제품인지라 그런 것도 있고 저희는 이 새우를 제때 팀원들과 먹고 싶다는 그 확신을 갖고 싶어서 저는 관리자님께 이 상품에 대해서 문의 드리러 가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다시 저희 주문 내역을 타고 들어가서 주문 내역 통해서 상품 통해서 문의 탭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먼저 마이 페이지 가주세요. 해서 좌측에 주문 내역 그리고 방금 제가 주문한 붉은 새우 세트 클릭하게 되면 네, 여기서 아래로 오면은 문의 탭 누르시게 되면 수많은 문의들이 있습니다. 문의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제목에 언제 오나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네, 말이 잘 이상하게 나왔는데 비밀글로 문의하기. 저는 좀 쪼는 사람이고 볼까봐 비밀글로 한번 문의를 해볼게요. 네, 그리고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성공적으로 글이 작성되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답변 상태는 관리자님이 답변을 안 주셨기 때문에 답변 대기이고 다른 성분들이 옆에 다른 사람들의 글씨도 글도 보이는 거 아니냐 했는데 누르게 되면은 저는 현재 김영민이지만 누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관리자님의 답변 한번 받아볼 텐데요. 자, 관리자 영준님 답변 혹시 됐습니까? 네, 답변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새로 고침해서 우측에 답변 완료로 상태가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제 글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밑에 내일 아침 7시 전에 배송 도착 예정입니다. 저희 온리프레시 상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매크로 같은 답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의 라이브 시연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사실 라이브 시연이 한 10분 정도가 됐는데 사실 이 10분 저희가 너네 그냥 10분밖에 안 한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처음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32개의 테이블 안에 저희가 미처 구현하지 못한 기능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4가지로 유저 포인트 등급, 상담 챗봇, 유저 특화 상품 추천, 그 다음에 SNS 추첨 이벤트 등의 기능들이 있고 이 기능들은 이후 3차 개발 때 추가를 하여서 더욱더 정교하고 완벽한 온리프레시 만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브 캠프 1기 팀 베스트 5의 강은혜입니다. 지금부터 베스트 5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 기간 동안 개발한 플랫폼은 커뮤니티형 여행 플랫폼인 트립소다입니다. 자,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정 과정과 이유, 개발 규모와 계획, 시연, 기술 소개, 팀원 소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과정과 이유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도서, 운동, 음악, 영화, 게임, 패션 등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팀원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고 가장 흥미로워하는 주제인 여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에 많은 제한을 받았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되면서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지고 또 여행과 여행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누구랑 가면 좋을까? 또 언제 가지? 라는 생각일 텐데요. 이렇게 누구와 함께 갈지 또 그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 늘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들아, 나 다음 주부터 휴가임. 다음 주에 나랑 같이 베트남 갈 사람? 베트남 나도 가고 싶다. 근데 나는 다다음 주부터 휴가야. 아, 나 일정 왜 안 맞춤? 나는 선약 있음, 수고. 내는 다다음 주부터 된다 카이. 아쉽구마이. 베트남? 좋지. 근데 팀장님이 휴가 커트 시키셨네. 아, 다음에 꼭 같이 가자. 아, 다들 일정 맞추기가 어렵구나. 우리 도대체 언제 모이냐? 자, 이런 경험이 모두들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이러한 고민을 좀 줄이고 좀 더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쉽게 떠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행 상점과 또 동행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이렇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개발 규모 및 계획입니다. 자, 저희는 팀원 총 5명에서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총 일수 32일 동안 590시간에 걸쳐서 개발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시간을 일수로 나누게 되면 일평균 작업 시간이 18.4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24시간 중에 18.4시간,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이 시간이 가능했던 이유는 먼저 이 공유 오피스가 정말 너무나도 쾌적하고 저희가 하루 종일 작업을 해도 계속 일하고 싶은 공간이었기 때문이었고 또 집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24시간 개방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의 열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정말 밤낮 구분하지 않고 개발에 열정을 불태웠기 때문에 이런 믿기지 않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진행 일정이었습니다. ERD 설계를 시작으로 1차 개발, 2차 개발 후에 교차 테스트를 하고 그 부족한 점을 수정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자, 저희의 프로젝트의 꽃 ERD입니다. 총 테이블 59개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고 549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되게 알록달록 한눈에 들어오게끔 저희가 예쁘게 이렇게 마련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정말 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이 ERD 설계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설계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데이터 모델링 수업을 하고 또 추가로 저희의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좀 더 견고한 ERD를 설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시면 크게 유저, 상품, 게시판, 관리자, 결제 등 크게 5가지 모듈로 이루어져 있고요. 유저 권한 테이블, 또 코드, 또 통계를 위한 분석용 테이블 등 그 데이터 모델링에 좀 충실하게 설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저희 프로젝트 개발 환경입니다. 자바 11 버전을 이용하였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MySQL을 아마존 RDS에 세팅해서 저희가 그 작업하는 동안에는 공동 개발이 용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저희가 이따 보일 시연에서는 안정성을 위해서 로컬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툴을 보시면은 기술 활용하여서 저희 소스 버전 관리를 진행하였고요. 총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약 400개의 커밋을 남겼습니다. 또한 통합 개발 툴로 인텔리제이를 활용하였고 API를 보시면 저희는 결제 API로 아임포트를 사용하여 KG 이니시스와 카카오페이를 구현하였습니다. 또 저희 사이트를 보시면 정말 많은 게시판들이 있는데요. 게시판에 CK 에디터를 적용하여서 좀 더 다양한 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저희 프로젝트 분석 결과입니다. CLOC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고요. 총 344개 파일과 약 25,500라인의 규모를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자바가 약 11,000줄, JSP가 6,500줄,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약 2,000줄 정도로 약 25,500줄 라인의 코드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시연 김지원 팀원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네, 먼저 저희 시연의 헤더 메뉴부터 보시겠는데요. 네, 커뮤니티 쪽에는 홈, 그리고 동행, Q&A, 공지사항 프로모션 등 게시판 쪽이 이제 즐비해 있고요. 그리고 여행 상점 쪽으로 보시면은 여행지 둘러보기, 그리고 여행지의 그 인기 순위도를 통해서 검색이 좀 용이토록 버튼들을 이렇게 배치해 봤습니다. 그 옆으로는 로그인, 회원가입 검색바 등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로그인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AOP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유저 코드를 이제 인식해서 그 유저별로 이제 권한 체크를 한 뒤에 여기 메뉴가 좀 이렇게 바뀌어 볼 수 있도록 좀 적용을 해봤는데, 이따가 이제 저희가 크게 일반 유저, 파트너, 그리고 관리자 이렇게 나뉘는데요. 추후에 계속해서 변경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인 페이지는 일단 먼저 세 장의 좀 여행이 좀 가고 싶어지는 그런 사진들을 좀 준비해 봤고요. 좀 세련되게 배치를 해봤고, 먼저 가장 중요한 동행 찾기 게시판들의 바로가기를 좀 배치를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저희 파트너사들이 입점을 통해 가지고 여행 상품들을 등록해 주는 것을 여기 메인 화면에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 아래로는 공지사항, 프로모션, FAQ 등의 바로가기 버튼을 배치했습니다. 네, 다음은 로그인 회원가입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메일로 이제 회원가입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인증번호를 전송을 하게 되면은 해당 이메일로 먼저 중복 체크를 하게 되고, 중복 체크 이후에 인증번호를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인증번호를 일부러 틀리게 입력을 해봤고요. 네, 둘 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비밀번호의 경우에는 영문 소문자 그리고 숫자 특수문자로 이제 정규식을 이용하였습니다. 나머지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차례대로 입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생년월일이 저희 캠프 시작일입니다. 제 생일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여행 관심사를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저희 취향 선택에 따라 가지고 컨텐츠 노출도를 좀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로그인까지 해보겠습니다. 헤더 메뉴가 로그인 회원가입에서 로그아웃 마이 페이지로 이렇게 변경된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로그인 API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메일 부분이 자동으로 인증이 되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입력을 받아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취향 선택도 하고요. 로그인까지 완료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아웃 마이 페이지로 헤더 메뉴가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커뮤니티의 동행 게시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행 게시판으로 가보고요.
바둑판 형태의 리스트 형태로 저희가 게시판을 한번 구성을 해봤고, 위쪽 부분에는 대륙별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모집 중인 글만 보기 버튼이 있고, 정렬 방법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동행 글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시면은 업로드, 저거는 이제 썸네일을 이제 업로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역을 또 입력을 할 수가 있고,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좀 가시성을 더해가지고 바 형태로 한번 제작을 해봤고, 모집 기간 또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 그리고 내용, 그리고 태그를 입력을 해가지고 검색어라든지 노출했을 때 뭐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나타낼 수 있고, 오픈 채팅방 주소를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쓴이와 참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카카오 오픈 채팅방 주소를 여기다 입력을 하고 링크를 바로 디테일 페이지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준비된 양식을 이미 저희가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걸로 한번 등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고요. 이렇게 새로 올라온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고, 한번 눌러서 디테일 페이지로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그 글을 쓸 때 저기 우측에 보시면 30대 남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은 유저에서 이제 가져온 정보입니다. 글쓴이의 이제 연령대와 성별을 이제 확인해가지고 동행을 이제 찾는 사람들이 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대략적으로 노출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입력한 대로 잘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Q&A 게시판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제목, 그리고 내용,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해시태그들이 이제 노출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답변 대기, 채택 완료. 채택은 당연히 이제 글쓴이가 이제 뭐 질문을 올릴 거고, 답변이 달린 것을 직접 채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아까 보셨던 동행 게시판과 동일한 이제 버튼들이 이제 UI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대기 상태로만 다 보여지고, 이런 모습으로 디테일 페이지가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행 상점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상단부 쪽에는 여행의 이제 카테고리별로 버튼을 이제 배치해 두었고요. 클릭했을 때 스크롤 이동이 바로바로 가능하도록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여행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파트너사들이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게 된 거를 운영자가 심사를 거쳐가지고 승인이 되면 노출이 되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디테일 페이지로 아무거나 클릭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뭐 시간, 그리고 뭐 검색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상단에 배치가 되고, 저희가 이제 예약이 일정마다 이제 예약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출발일이 다른 동일한 상품의 투어들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좀 나열을 할 수 있고요. 그 아래로 이제 파트너가 직접 입력한 상품 소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커스텀에서 입력을 한 것들을 그대로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쭉 내려주시고요. 뭐 코스 소개도 있고요. 시간별로 어떤 여행 컨텐츠가 있는지 소개도 직접 할 수 있고요. 상세 안내, 추가 정보, 만나는 장소 이런 것도 다 넣고 빼고를 이제 파트너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우측에 리모컨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버튼을 눌러서 예약 및 테스트 결제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약 정보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한 회원의 정보를 먼저 디폴트 값으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약자 정보와 로그인한 사람은 굳이 동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가 원했던 픽업 정보도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가 뭐
한번 눌러보시면 예를 들어서 1, 2인은 추가금이 없고 3인부터는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인을 한번 눌러보고 기본 가격에서 옵션 가격이 우측에 더해진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적립금 사용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를 사용해 가지고 유저가 입력을 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2,000원을 모두 사용해 볼 거고요. 저희는 아까 이제 두 가지 결제 방식으로 좀 구현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시간 관계상 카카오페이로만 테스트 결제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제가 완료가 된 모습이고요. 네, 카카오톡 알림도 잘 떴고 결제가 완료된 모습을 현재 보고 계시고요. 네,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지만 여기 밑에 내 예약 확인하기 버튼을 통해 가지고 마이 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서 예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마이 페이지로 넘어온 거고요. 그리고 예약 내역에서 아까 결제를 했던 상품이 잘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정 관리부터 보시면 회원 정보를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수정도 가능합니다. 아까 그 회원 가입 뒷부분에 여행 관심사를 저희가 좀 입력을 했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여기 당연히 수정이 가능하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순위나 뭐 여행 관심사도 변경도 다 가능하고요. 네, 수정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잘 수정이 돼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적립 내역도 있고요. 네. 아까 전에 이제 회원 가입을 통해서 2,000원을 받았는데 결제 시에 2,000원을 다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내역이 다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네, Q&A라든지 동행 게시글 모두 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대1 문의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유저가 바라는 점을 이제 직접 글을 써서 등록을 할 수 있고 답변도 관리자 페이지에서 할 수 있도록 구현해 봤습니다. 다음은 파트너 입점 신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시작으로 사업자 파트너 입점하는 데 필요한 컬럼들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 정보들을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양식을 제출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운영자 쪽에서 이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미리 등록해 놓은 데이터들이 있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플레이어 드라이브라는 회사명으로 이렇게 한번 자료를 한번 넣어봤고요. 제출까지 완료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관리자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미리 저희가 로그인을 좀 해놨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리자 파트너 관리 페이지고요. 이쪽에 지금 상단에 보시면 플레이어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지금 등록이 되어 있으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보시면 정보가 잘 전달이 되어 있고요. 심사 대기 중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밑에서 파트너십 승인 처리를 다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반려도 할 수 있고 승인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파트너 관리 테이블에서 승인 완료된 파트너의 플레이어 드라이브가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데이터를 많이 넣어 놓은 파트너 아이디가 있어서 그쪽으로 파트너 로그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트너 아이디로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한번 파트너 정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트너 정보가 이렇게 잘 출력이 되고 있고 밑에 보시면 파트너십 체결 여부가 협력관계로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미리 저희가 승인을 해놓은 상태이고 회사 정보도 수정이 가능하고 수정했을 때는 당연히 재심사가 요청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상품 관리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파트너사들이 이제 등록한 상품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판매 중이라는 것도 지금 태그가 달려 있고요. 이쪽에서 수정도 가능하고 네, 새로운 상품도 등록이 가능한데 네, 새로운 상품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 제목부터 해서 아무래도 여행 상품을 파는 거다 보니까 네, 많은 데이터들이 좀 필요로 하고요. 상품 소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이미지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소개했던 CK 에디터를 이용해 가지고 네, 파트너사가 자기네들이 이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이제 게시물을 좀 직접 커스텀할 수도 있고 이미지도 직접 보면서 편집할 수 있도록 에디터 기능을 한번 넣어봤고요. 그 아래로는 뭐 옵션이라든지 픽업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가변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도록 추가 뭐 삭제 버튼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넣어놓은 데이터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기구가 있는 사진으로 되어 있고 썸네일이 이걸 한번 등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고요. 밑에 보시면은 승인이 현재 대기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게 지금 잘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주사랑 회사명으로 상품이 하나 올라왔고요. 요거를 이제 대기 상태에서 승인 상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십 승인 처리해 주시고요. 적용까지 하시면 판매 중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되면은 여행 상품 쪽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됩니다. 시연은 이걸로 마치고요. 기술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결제 시스템으로 아임포트라는 API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PG사의 결제 모듈 연동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쉽고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결제 플랫폼 혹은 결제 호스팅 서비스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아임포트의 결제 흐름을 간략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객 쪽에서 결제 요청이 들어가게 되면은 PG사에서 결제 모듈 결제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PG사로 직접 연결이 되지만 중간에 아임포트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복잡한 PG사 결제 모듈 연동부를 아임포트가 대신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개발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그리고 안정성 또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제가 모두 완료가 되면은 결제 상태를 결과값으로 반환을 하게 되고 8번 쪽에 가맹점 결제 결과에서 서버 로직 처리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가격의 유효성 체크라든지 상품의 재고가 남아있는지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임포트를 좀 사용했을 때 개발 비용이라든가 유지 보수성적인 측면이 좀 이점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븐일레븐 팀 발표를 맡게 된 서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데브캠프 1기 세븐일레븐 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발표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정, 프로젝트 일정 및 규모, 프로젝트 사용 기술, 시연, 후기, 팀 소개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힘들고 지칠 때, 다시 리프레시할 시간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디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 힐링, 그게 힐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 여행은 생각만 해도 즐겁고 어딘가로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며 여행 산업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방역과 백신으로 인해 여행은 상상 속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꾸준한 방역과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쇄 추세로 접어들었고,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2년간 참고 있었던 해외여행 수요 상승과 코로나 감소는 우리가 여행 플랫폼을 선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 다른 여행 플랫폼들과 다르게 섬세한 어딘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UI를 가진 사용자 중심의 여행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감소세에 따른 여행의 사회적 수요 증가, 기존 여행 플랫폼의 복잡한 UI와 혼잡한 워딩을 개선한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저희의 생각으로부터 이지투어는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 및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총 개발 기간 32일, 총 개발 480시간, 1인당 1일 평균 개발 15시간, 총 7명의 인원이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32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2일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 최대의 효율과 최고의 환경인 패스트5에서 침낭을 사서 잠을 청하고 집이 10분 거리에 있는데도 그 시간마저 아껴가며 모든 것을 갈아 넣었습니다. 저 멀리 부산에서 올라온 팀원까지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개발에 임했습니다. 팀원 모두 32일 동안에 3달 같은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지투어는 우리 팀의 모든 것을 갈아 넣은 프로젝트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를 분석해주는 CLOC를 사용하여 저희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총 326개의 파일과 29,000 파일 라인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 총 21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언어는 자바이며 코드로 따지면 33%, 파일로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CSS 파일의 분량이 많은 이유는 시간상의 문제로 JSP 파일과 CSS 파일의 공통 모듈을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모듈로 인해 코드 라인 수가 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9월 3일 이후 3차 개발을 통하여 공통 모듈을 분리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 개발 태스크 관리 및 항목 일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ER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ERD는 총 34개의 테이블과 403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나 기간에 비해서는 꽤 많은 테이블이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 34개, 꽤 많은 개수의 테이블이 나온 이유는 여행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상품의 활성화, 비활성화, 예약의 취소, 승인 대기 등 다양한 상태 코드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고 유저, 할인가, 여행자 이력 관리 등을 통해 이력 및 통계를 관리하는 테이블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사용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대표적인 언어로 자바를 사용하였고 대표적인 API 사용은 네이버 로그인 API를 통해 네이버 소셜 로그인을 구현하였습니다. 결제는 아임포트를 이용해서 구현하였고 저희는 배포를 아마존 EC2, 유기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하여 아마존 RDS를 채택하였습니다. 형상관리 툴로는 GitHub와 Git을 사용하였고 프레임워크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이지투어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저희 이지투어는 고객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캐러셀 효과를 적용하였습니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추천을 받은 순으로 여행지가 정렬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래에 여행지 사진들을 대충 배치할 수도 있지만 이 사진을 클릭할 때마다 확대되고 약간 색깔이 입혀지게 함으로써 고객이 우리 페이지에 머무는 동안 최대한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위로 올라가시면 상품을 볼 수 있는 내비바가 있는데 저희 내비바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국가를 기준으로 검색할 편리하게 상품을 조회할 수 있도록 대륙별, 나라별로 2계층 카테고리 UI를 적용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시연해야 될 항목이 로그인 및 회원가입인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로그인 및 회원가입은 동영상 재생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은 회원가입을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휴대폰 인증을 통해 해당 휴대폰 번호가 실제로 있는 번호인지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자를 발송하면 이지투어로부터 문자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회원 정보에서 다시 한번 이메일 인증을 통해 해당 이메일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검증을 진행합니다. 다음 화면은 네이버 소셜 로그인을 연동하는 과정입니다. 연동이 완료되고 다시 소셜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지투어는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으면 계정의 상태가 휴면 계정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정은 휴면 상태입니다. 휴면을 해제하고 다시 로그인이 잘 되는지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상품 시연을 직접 라이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에서 저희는 중국 카테고리로 들어가 상품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중국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오른쪽 바를 클릭하게 되면 최근 본 상품, 상품 비교함, 관심 상품 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상품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아무 상품을 조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칸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X 표시를 눌러서 나가게 되면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고 해당 상품의 디테일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당 상품에 유저가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상품을 최근 본 상품에 담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해당 최근 본 상품을 제거하고 싶다면 X 표시를 누르면 제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최근 본 상품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불필요한 삽입과 삭제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세션 저장소를 이용하였고 최대 15개까지 상품이 저장되게 하고 그 개수가 초과일 경우 맨 처음 등록했던 상품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2시간까지 유지되게 함으로써 너무 긴 시간 동안 세션 저장소를 점유하지 않도록 하여 더욱 효과적인 세션 저장소 활용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은 관심 상품 탭을 눌러서 관심 상품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바에서 관심 상품 탭을 클릭해서 관심 상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아무런 상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상품을 3개 정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탭으로 다시 이동해서 상품 사진 옆에 있는 하트를 클릭하면 관심 상품으로 자동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관심 상품 탭으로 다시 들어가 해당 상품들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가지 기능이 있는데 개별 삭제부터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있는 X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 유저에게 한 번 더 삭제할 것인지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유저가 동의한다면 해당 상품은 삭제가 됩니다. 상품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상품과 일치하는 상품만 있는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뒤로 가서 해당 상품의 모든 관심 상품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전체 삭제 탭을 클릭하면 다시 한번 유저에게 이 상품을 삭제할 것인지 확인받고 해당 유저가 동의한다면 모든 상품이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메인 페이지에서 저희는 조회 많은 순을 기본 필터로 하여 조회 많은 순으로 유저가 상품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필터를 고객의 니즈에 따라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위해 3가지 필터를 구현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상품 상세 페이지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여 해당 상품 상세 페이지로 먼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는 제목, 사진, 항공편, 예약 안내 사항 등의 메뉴가 존재하고 있고 여행 일정을 클릭하게 되면 항공편에 관한 내용, 관광지 사진들이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면 상품 문의, 약관 정보, 해외 안전 정보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예약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예약 인원이 18명이고 우리가 예약을 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입니다. 만약 3명으로 예약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약이 된다면 잘못된 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3명으로 예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원수를 3명으로 바꾸려고 하자
최대 예약 가능한 인원을 초과하였다는 경고창이 유저에게 알려지고 저희는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예약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추가할 수 없도록 검증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상적인 인원으로 한 명으로 줄여서 예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페이지에서는 전반적인 상품의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약관 전체에 동의를 한 뒤에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전반적인 상품의 정보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약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회원 가입할 때 입력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기입되며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자 정보는 상세 페이지에서 유저가 입력했던 인원수가 기입되지만 유저가 만약에 잘못된 실수로 인원을 잘못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뒤로 가서 수고롭게 변경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유저에게 인원을 한 번 더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유저의 편리함을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요청 사항으로 여러 가지를 남길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예약하기를 직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이 완료되었다는 페이지가 보여지고 예약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예약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유저의 등록된 이름과 금액이 나옵니다. 예약 결제 조회 탭을 클릭하여 한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맨 위에 있는 상품이 방금 전에 예약을 진행한 상품입니다. 예약 접수, 결제 준비 중 상태값이 표시되는데 저희는 관리자 승인 없이 결제를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예약이 정말 접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의 예약 상세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현재 예약 접수 취소 탭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로부터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승인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은 예약 접수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여 해당 상품을 결제 승인 상태로 바꿔보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저희 관리자 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상품 등록 관리는 저희가 상품을 직접 등록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탭이고요. 상품 등록 현황 관리는 현재 등록된 상품들을 조회하고 내용을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탭입니다. 지금 사용할 탭은 상품 승인 관리 중에 예약 승인 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자에 홍성경님이 추가되어 있죠. 저희 예약 날짜를 정렬하는 기준은 가장 오래된 것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먼저 예약을 했는데 내 거가 가장 늦게 처리된다면 이건 굉장히 불만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장 오래된 예약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도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승인 버튼을 클릭해서 결제가 가능한 상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상태가 승인으로 업데이트되었다는 경고창이 표시됩니다.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서 예약 페이지로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예약 접수 취소가 결제하기 버튼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저의 입장에서 관리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약을 취소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유저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저희는 유저가 3일 동안 결제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예약 접수가 취소되게 함으로써 여행사의 손해를 방지하고 여행자 노쇼 또한 방지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결제를 직접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결제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페이코 결제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도 카카오페이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10만 마일리지. 여기서 상품의 금액과 상관없이 내 마일리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버튼을 눌러 해당 상품 금액이 마일리지를 사용한 금액만큼 차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직접 카카오페이 결제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가 송출되고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QR 스캐너를 이용해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결제 완료 탭이 나오고 결제 완료가 되면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경고창과 함께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정보를 여기 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결제 수단, 결제 내용, 상품의 제목 같은 것은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후기 페이지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페이지는 여러 유저가 다양한 여행지를 다녀오며 느낀 것, 재밌었던 것들을 후기로 남기는 후기 페이지입니다. 후기 페이지에서 직접 후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페이지로 진입하면 제목을 입력하고 여행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까 스위스 상품을 결제했는데 여기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후기 작성의 기준은 여행이 종료된 일자가 현재 일자보다 이전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제만 완료됐을 뿐이지 우리는 스위스로 여행을 아직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후기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미리 입력해 놓은 데이터인 북해도 4일 상품을 이용하여 직접 후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아래로 내려가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후기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기를 클릭하고 상품 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상품과 일치하는 상품 디테일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에는 결제 취소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제가 완료된 해당 상품을 예약 상품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결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결제 진행이 아니라 결제 취소 버튼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제 취소를 클릭하게 되면 결제 취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예약 번호와 예약일 그리고 결제했던 금액들이 나오고 취소 사유를 간략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일리지를 사용하였다면 마일리지가 얼마가 환급될지, 유저의 결제 수단으로 얼마의 금액이 환불됐지 이렇게 유저에게 정확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와 여행 상품을 나눠서 고지해 주었습니다. 환불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불 성공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환불 완료 페이지로 이동하고 결제 수단이 언제 환불이 이루어질지는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상품 승인 기능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희 중국 상품 페이지로 돌아가서 맨 위에 황산 4일, 황산 케이블카 상품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이 만약에 중국이 내전 지역이다. 아니면 질병이 돌고 있다. 유저가 보아서는 안 되는 상품이 보여져선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상품을 매번 지우고 다시 넣는다면 너무나 비효율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상품 활성화 상태를 변경함으로써 이 상품이 유저에게 보여지고 보여지지 않는 여부를 상태 코드 조작만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상품을 유저에게 보이지 않도록 상품 활성화 상태를 비활성화 상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중 상품 승인 탭으로 들어가 황산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상품이 맨 위에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클릭하면 활성화 상태이기 때문에 쭉 내려가서 비활성화 탭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활성화 상태를 변경할 건지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는 컨펌 창이 송출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비활성화를 진행했습니다. 다시 상품 리스트 페이지로 돌아가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해당 상품이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품이 꽤나 많기 때문에 정말 유저가 볼 수 없는지 황산 키워드로 추려서 한번 보기 위해서 검색으로 황산을 검색해 해당 상품이 정말 보이지 않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품이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활성화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해당 상품을 활성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산 키워드로 다시 한번 검색을 진행하고 비활성화 상태가 된 상품을 클릭합니다. 내려가면 아까는 비활성화 탭이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활성화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활성화 탭을 클릭하고 활성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서 활성화 상태로 변경되었다는 경고창까지 떴습니다. 다시 리스트 페이지로 돌아가 해당 상품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상품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검색 기능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